나를 무너뜨렸던 그 사람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10가지 진실, 그들은 당신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았을 겁니다. 늘 반응하고 변명하고 필사적으로 자신을 설명하던 당신 말이죠. 하지만 어느 날 당신은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포기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마지막 남은 통제권의 끈마저 끊어버리는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차갑고 고요하며 모든 것을 끝내는 마지막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들의 진짜 악몽이 시작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그들의 충실한 조력자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신의 눈물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단 하나, 바로 당신의 변화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실체를 꿰뚫어 보고 그들의 가면을 벗겨내고 더 이상 그들이 당신 세상의 중심이 아닌 새로운 삶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 그들을 가장 공포스럽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와 그 주변인들이 당신의 어떤 모습에 가장 깊은 공포를 느끼는지 그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10가지 진실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당신에게는 사소해 보일 수 있는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에게는 당신이 더 이상 꼭두각시가 아니라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문자에 답하지 않는 작은 행동부터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진실을 말하는 용기까지, 당신의 모든 행동은 그들이 당신을 가두려 했던 거짓된 현실에 가하는 강력한 일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이미 잠에서 깨어났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관계의 아픔 속에서 치유의 여정을 걷고 있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제 당신은 나르시시스트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당신을 평생 두려워하게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째, 진실과 마주하는 것에 대한 공포.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고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폭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런 감정들을 조종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을 진정으로 침묵 속에서 떨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진실을 말하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대면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모든 세부 사항을, 그들이 말과 행동을 달리했던 모든 순간을 정확히 기억해낼 때 공포를 느낍니다. 분노가 아닌 명확한 증거로 그들의 모순을 지적할 때 그들의 세계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명료함은 그들에게 가장 큰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눈이 맑아지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감정적 에너지 공급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을 용서하기 위해 변명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을 이해하려 애쓰는 대신 그들의 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교묘하게 사람을 조종하고 거짓말에 능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결코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현실을 왜곡함으로써 살아남습니다. 그들은 가스라이팅을 통해 당신이 스스로의 기억마저 의심하게 만듭니다.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혹은 그냥 농담이었어. 와 같은 말들은 모두 당신이 문제라고 느끼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덫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기억하기 시작하고 가스라이팅과 같은 심리적 학대,
그리고 나르시시스트 성격 장애에 대해 배우기 시작하면 그들이 짜놓은 게임의 판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통제당했던 사람이 정보를 갖추고 두려움 없이 맞서는 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잘못한 것이 없을 때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나는 당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고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 심어두었던 혼란을 잃게 됩니다. 둘째, 당신의 침묵이 주는 공포. 당신은 침묵을 나약함이라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당신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들을 흔드는 것은 당신의 비명이 아닙니다. 감정이 뒤섞인 장문의 문자도 아닙니다.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당신의 부재, 당신의 고요함, 그리고 반응하기를 거부하는 당신의 단호함입니다. 왜일까요?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반응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흘리는 모든 눈물, 모든 말다툼, 모든 감정적 폭발은 그들에게 당신에 대한 통제력이 아직 유효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통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마음속에 그들이 여전히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을 선택할 때, 답장을 멈추고 반응을 멈출 때, 한때 당신을 끌어들였던 그 낡은 게임에서 조용히 걸어 나올 때, 당신은 그들의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원을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내면으로부터 서서히 무너지게 만듭니다. 당신의 침묵은 굴복이 아니라 의도적인 철수이자 독립선언입니다. 그것은 구원받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을 구하려는 헛된 노력을 멈췄다는 의미이며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환상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야만 가치 있다고 느끼지 않게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침묵은 또한 그들이 스스로를 마주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혼란을 받아주고 비난의 대상이 되어주고 감정의 쓰레기통 역할을 해주지 않을 때 그들은 자신의 공허한 내면의 메아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내면의 공허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바로 그 앞에 거울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의 연극을 끝내버립니다. 더 이상 대본도 관객도 그들이 피해자 역할을 할 무대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공허함 속에서 그들은 자신이 가장 증오하는 존재, 즉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굳이 욕설을 퍼부을 필요도,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반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정당화도, 해명도, 당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장황한 문자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더 최악인 것은 당신의 침묵이 단순히 조용한 것이 아니라 평화로울 때입니다. 당신이 그들 없이도 빛나고 미소 짓고 성장하고 있을 때, 그런 종류의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힘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더 이상 당신에게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한다는 소란스럽지만 부정할 수 없는 선언입니다. 그들은 그 침묵을 깨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실수인 청문자를 보내고 옛날 사진을 보내고 향수를 자극하는 기억을 꺼낼 것입니다. 변했다고 연기하고 반성하는 피해자인 척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당신이 말이 아닌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침묵으로 말할 때 당신은 힘을 되찾은 것입니다. 조종당하던 사람에서 통제하는 사람으로 관계의 주도권은 완전히 당신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바로 굳건히 서서 더 이상 흔들리지도 쫓지도 설명하지도 않고 그저 완전히 떠나버린 당신의 모습입니다.
셋째, 당신이 설정한 경계선에 대한 공포. 나르시시스트는 경계선을 혐오합니다. 그들이 경계선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자신의 필요, 감정, 통제를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감히 경계선을 설정하면 그들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반항행위로 간주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경계선은 자신을 보호하고 상호 존중을 쌓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모든 경계선은 위협이자 당신이 더 이상 복종하지 않겠다는 신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항상 예라고 말하고 항상 용서하며 항상 곁에 머물던 모습에 익숙합니다. 유순하고 늘 미안해하며 죄책감을 심어주기 쉬웠던 과거의 당신에게 익숙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당신은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새벽 2시에 오는 연락에 답하지 않고 얄팍한 사과가 뒤따르는 모욕을 더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100번이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려는 그들을 더 이상 받아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혼돈을 위한 부드러운 착륙 지점이 아니며 그것이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이 결코 원치 않았던 한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폭풍처럼 당신의 삶을 드나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말없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이 그 경계선을 지킬 때마다 그들은 통제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들은 달콤한 말로, 죄책감으로, 분노로, 눈물로 그 선을 시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굳건히 버틴다면 그들은 그림자 속에서 시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규칙대로 개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부분은 당신이 더 이상 설명하거나 자신을 변호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경계선을 설정할 때입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그것을 지킬 뿐입니다. 경계선은 자유입니다. 당신이 그 자유 속에서 살기 시작할 때 나르시시스트는 더 이상 당신을 소유하거나 정의하거나 당신의 감정과 삶을 명령할 수 없다는 쓰디쓴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느끼는 명백한 공포, 즉 그들의 통제를 벗어난 당신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넷째, 당신이 그들의 개임을 간파했다는 것에 대한 공포. 나르시시스트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당신이 겪었던 모든 일이 그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열정적인 사랑이나 오해, 혹은 그들의 나쁜 성질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통제하고 작게 만들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의도적이고 계산된 전략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교묘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당신을 조종합니다. 처음에는 칭찬과 찬사로 당신을 받침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라고 느끼게 되죠. 하지만 그들이 당신의 신뢰를 얻고 당신의 마음을 얻고 나면 이야기는 바뀝니다. 그들은 현실을 왜곡하기 시작하고 당신은 스스로가 너무 예민한 건지, 기억력에 문제가 생긴 건지, 혹은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가스라이팅은 그들의 가장 위험한 도구 중 하나이며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정보를 찾고 책을 읽고 이 영상과 같은 자료들을 보며 마침내 아니, 나는 미친 게 아니었어. 조종당하고 있었던 거야 라고 선언하는 순간 말입니다. 일단 당신의 눈이 뜨이면 그들의 속임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 발버둥 칠 것입니다. 피해자 역할을 하고 울고
약속을 하고 당신을 탓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패턴을 봅니다. 더 이상 그들을 기쁘게 하려 애쓰지 않고 경계선을 갖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을 구하려 하기보다 당신 자신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최악의 악몽입니다. 당신이 떠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모든 것을 알고 떠나는 것. 당신은 더 이상 사랑과 고통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변해야 한다는 믿음을 버립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당신을 찾거나 죄책감을 느끼거나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분노로 그들과 싸워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그들의 약속을 믿지 않고 가짜 뉘우침에 속지 않으며 다음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희망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무너뜨립니다. 가면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본에 의존해 살아가는데 당신이 당신의 역할을 그만둘 때 그들은 연극 전체를 잃게 됩니다. 다섯째, 당신이 그들 없이 행복하다는 것에 대한 공포. 나르시시스트의 자존심에 당신 없이 행복한 당신의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큰 상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한 명의 인격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비추고 찬양하고 복종하며 그들의 텅 빈 자아를 채워주는 거울이자 반영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 대해 가졌던 권력을 사랑했습니다. 당신이 떠날 때 그들은 단순히 파트너나 가족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때 자신들의 권력, 매력, 중요성을 비춰주던 거울을 잃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빛나고 성장하고 번성할 때 그들의 환상은 완전히 산산조각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고 당신은 그 주위를 맴도는 행성이라는 왜곡된 세상에 삽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들 없이 미소 짓고 발전하고 기쁨을 찾을 때 그것은 단지 그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보잘것없고 무관하며 대체 가능한 존재로 느끼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 없이는 무너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당신을 견디거나 이해하거나 자신들처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반대를 증명합니다. 당신은 더 차분하고 더 빛나고 더 성공적이며 더 독립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당신이 그들을 그리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다시 사랑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친절한 사람에게 진정으로 사랑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한때 조롱했던 당신의 모든 것, 당신의 온화함, 정직함, 섬세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증오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의 무관심입니다. 증오는 여전히 연결고리이지만 잊는다는 것은 진정한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행복해질수록 그들은 작아지고 당신이 온전한 자신이 될수록 그들의 영향력이 항상 환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행복은 그들이 만들지도 통제하지도 더 이상 일부가 될 수도 없는 것이기에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들을 가장 공포스럽게 만드는 것, 바로 그들이 더 이상 아무런 역할도 이름조차도 없는 당신의 삶입니다. 여섯째,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공포. 나르시시스트가 항상 의지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기 위해 그들이 필요하다는 믿음입니다. 그들은 정서적 의존에 기반한 관계를 구축하여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가치를 어떻게 느끼며 자존감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조종합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만이 당신을 알아보고 이해하며 당신이 충분하다고 느끼게 해줄 수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당신이 그들의 승인에 의존하는 한 그들은 권력을 가집니다. 그들은 칭찬을 한 방울씩 주다가도 비판으로 다시 빼앗아 갑니다. 한순간 당신을 치켜 세웠다가 다음 순간 무너뜨립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차가운 부모에게 인정을 구걸하는 아이처럼 당신이 계속해서 그들의 승인을 갈망하며 돌아오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묻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하지? 왜 그들이 내가 충분한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놔두지? 그리고 당신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 가지, 바로 스스로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의견을 묻는 것을 멈출 때, 그들의 칭찬 없이도 당신이 사랑하는 옷을 입을 때, 그들이 보지 않아도 선한 일을 할 때, 그들의 단 한마디 인정 없이도 자랑스럽고 평화롭고 온전하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 그들의 통제력은 무너집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자신만의 자존감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조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허락 없이도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동의를 구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무적이 됩니다. 어떤 모욕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고 어떤 침묵의 처벌도 당신을 흔들 수 없으며 어떤 거절도 당신이 가치 없다고 확신시킬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가 누군가의 시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게 주는 존중에서 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7째, 당신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에 대한 공포. 한때 자신이 조종했던 사람이 깨어나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것보다 나르시시스트를 더 두렵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관계 내내 그들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잊게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당신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성취를 폄하하며 그들 없이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면 왜 그들은 나를 존중하지 않을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걸까? 와 같은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압니다.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통제하기 가장 쉽다는 것을.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을 증명하려 하고 기쁘게 하려 했으며 버려질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렌즈를 통해 자신을 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나를 비판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그리고 당신은 기억해냅니다. 당신의 강점, 친절함, 그리고 회복력을. 당신은 당신이 준 모든 사랑, 당신이 보여준 모든 인내,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혼돈 속에서도 지켜낸 모든 선함을 기억해냅니다.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것은 하룻밤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니, 나는 부족하지 않아. 나는 과민 반응하는 게 아니었어. 나는 존중과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는 작은 순간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하고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일에 다시 투자하기 시작할 때마다 당신은 잃어버렸던 자신을 한 조각씩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깎아내려 자신을 높일 수 없습니다.
당신의 불안감을 이용해 당신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평가에 당신의 자존감을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폭풍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며 당신의 가치는 그들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당신의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존재가 됩니다. 8째, 당신이 그들의 거짓말을 폭로할 것이라는 공포. 나르시시스트는 평생을 가면 뒤에 숨어 살아갑니다. 그들은 매력적이고 자신감 넘치며 심지어는 이타적인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세심하게 구축합니다. 이 거짓된 이미지는 그들의 생명줄이며 이것이 무너지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가면 뒤에 진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문이 닫혔을 때의 그들의 분노, 비판, 그리고 냉담함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공허한 약속과 조작적인 행동을 경험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과 당신에게만 보여주는 모습 사이의 극명한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이 입을 여는 것입니다. 당신이 친구, 가족, 혹은 새로운 파트너에게 당신이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 당신이 그 사람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 그들은 미친 사람,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 혹은 불안정한 사람으로 당신을 깎아내리려 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오래된 수법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힘이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차분하고 사실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인 비난 없이 이야기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복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결과를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말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구축한 완벽한 세상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자신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그들의 통제력을 위협합니다. 당신이 진실을 말할 때 당신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잠재적인 피해자들도 보호하게 됩니다. 9째, 당신이 그들의 조력자들, 이른바 플라잉 몽키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공포. 나르시시스트는 혼자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거짓말을 믿고 변호를 퍼뜨리며 당신을 고립시키는 조력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이들은 가족, 친구, 혹은 동료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당신에게 그 사람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줘.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가족인데 사랑하는 사이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며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려 합니다. 과거에는 이들의 말이 당신을 흔들었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그들의 인정을 원했고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으며 문제아로 낙인 찍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치유되기 시작하면서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이들은 진실을 보는데 관심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단지 나르시시스트가 만든 편안한 거짓말을 유지하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전화에 답하지 않고 그들의 비난에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멈추고 그들의 의견이 더 이상 당신의 현실을 정의하지 못하게 할 때 나르시시스트는 중요한 무기를 잃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대리인을 통해 당신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조력자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당신이 더 이상 집단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평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실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쏟는 것을 멈췄습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를 공포에 떨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만든 방어막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으며 그들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10째, 당신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완전히 떠나는 것에 대한 공포.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궁극적인 행동은 바로 당신이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떠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 관계를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결국에는 그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은밀히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지 않고 공통의 친구들에게 그들의 안부를 묻지 않으며 그들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당신은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새로운 기쁨을 찾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것은 세상에 대한 당신의 대담한 선언입니다. 나는 나를 선택한다. 당신의 목소리가 들리기 위해 소리칠 필요는 없습니다. 정의를 느끼기 위해 복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고개를 든 채 치유된 마음으로 더 이상 조종을 위한 공간이 없는 삶을 향해 계속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한때 당신을 얕보았던 그들에게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응답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여정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누군가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자신이 빛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에게 비추는 첫 번째 빛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나를 무너뜨렸던 그 사람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10가지 진실, 그들은 당신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았을 겁니다. 늘 반응하고 변명하고 필사적으로 자신을 설명하던 당신 말이죠. 하지만 어느 날 당신은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포기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마지막 남은 통제권의 끈마저 끊어버리는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차갑고 고요하며 모든 것을 끝내는 마지막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들의 진짜 악몽이 시작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그들의 충실한 조력자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신의 눈물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단 하나, 바로 당신의 변화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실체를 꿰뚫어보고 그들의 가면을 벗겨내고 더 이상 그들이 당신 세상의 중심이 아닌 새로운 삶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 그들을 가장 공포스럽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와 그 주변인들이 당신의 어떤 모습에 가장 깊은 공포를 느끼는지 그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10가지 진실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당신에게는 사소해 보일 수 있는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에게는 당신이 더 이상 꼭두각시가 아니라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문자에 답하지 않는 작은 행동부터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진실을 말하는 용기까지, 당신의 모든 행동은 그들이 당신을 가두려 했던 거짓된 현실에 가하는 강력한 일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이미 잠에서 깨어났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관계의 아픔 속에서 치유의 여정을 걷고 있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제 당신은 나르시시스트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당신을 평생 두려워하게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째, 진실과 마주하는 것에 대한 공포.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고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폭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런 감정들을 조종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을 진정으로 침묵 속에서 떨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진실을 말하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대면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모든 세부 사항을, 그들이 말과 행동을 달리했던 모든 순간을 정확히 기억해낼 때 공포를 느낍니다. 분노가 아닌 명확한 증거로 그들의 모순을 지적할 때 그들의 세계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명료함은 그들에게 가장 큰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눈이 맑아지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감정적 에너지 공급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을 용서하기 위해 변명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을 이해하려 애쓰는 대신 그들의 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교묘하게 사람을 조종하고 거짓말에 능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결코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현실을 왜곡함으로써 살아남습니다. 그들은 가스라이팅을 통해 당신이 스스로의 기억마저 의심하게 만듭니다.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혹은 그냥 농담이었어. 와 같은 말들은 모두 당신이 문제라고 느끼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덫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기억하기 시작하고 가스라이팅과 같은 심리적 학대, 그리고 나르시시스트 성격 장애에 대해 배우기 시작하면 그들이 짜놓은 게임의 판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통제당했던 사람이 정보를 갖추고 두려움 없이 맞서는 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잘못한 것이 없을 때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나는 당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고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 심어두었던 혼란을 잃게 됩니다. 둘째, 당신의 침묵이 주는 공포. 당신은 침묵을 나약함이라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당신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들을 흔드는 것은 당신의 비명이 아닙니다. 감정이 뒤섞인 장문의 문자도 아닙니다.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당신의 부재, 당신의 고요함, 그리고 반응하기를 거부하는 당신의 단호함입니다. 왜일까요?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반응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흘리는 모든 눈물, 모든 말다툼, 모든 감정적 폭발은 그들에게 당신에 대한 통제력이 아직 유효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통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마음속에 그들이 여전히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을 선택할 때, 답장을 멈추고 반응을 멈출 때, 한때 당신을 끌어들였던 그 낡은 게임에서 조용히 걸어나올 때, 당신은 그들의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원을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내면으로부터 서서히 무너지게 만듭니다. 당신의 침묵은 굴복이 아니라 의도적인 철수이자 독립선언입니다. 그것은 구원받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을 구하려는 헛된 노력을 멈췄다는 의미이며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환상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야만 가치 있다고 느끼지 않게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침묵은 또한 그들이 스스로를 마주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혼란을 받아주고 비난의 대상이 되어주고 감정의 쓰레기통 역할을 해주지 않을 때 그들은 자신의 공허한 내면의 메아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내면의 공허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바로 그 앞에 거울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의 연극을 끝내버립니다. 더 이상 대본도 관객도 그들이 피해자 역할을 할 무대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공허함 속에서 그들은 자신이 가장 증오하는 존재, 즉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굳이 욕설을 퍼부을 필요도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반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정당화도 해명도 당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장황한 문자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더 최악인 것은 당신의 침묵이 단순히 조용한 것이 아니라 평화로울 때입니다. 당신이 그들 없이도 빛나고 미소 짓고 성장하고 있을 때, 그런 종류의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힘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더 이상 당신에게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한다는 소란스럽지만 부정할 수 없는 선언입니다. 그들은 그 침묵을 깨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실수인 청문자를 보내고 옛날 사진을 보내고 향수를 자극하는 기억을 꺼낼 것입니다. 변했다고 연기하고 반성하는 피해자인 척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당신이 말이 아닌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침묵으로 말할 때 당신은 힘을 되찾은 것입니다. 조종당하던 사람에서 통제하는 사람으로 관계의 주도권은 완전히 당신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바로 굳건히 서서 더 이상 흔들리지도 쫓지도 설명하지도 않고 그저 완전히 떠나버린 당신의 모습입니다. 셋째, 당신이 설정한 경계선에 대한 공포. 나르시시스트는 경계선을 혐오합니다. 그들이 경계선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자신의 필요, 감정, 통제를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감히 경계선을 설정하면 그들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반항행위로 간주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경계선은 자신을 보호하고 상호 존중을 쌓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모든 경계선은 위협이자 당신이 더 이상 복종하지 않겠다는 신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항상 예라고 말하고 항상 용서하며 항상 곁에 머물던 모습에 익숙합니다. 유순하고 늘 미안해하며 죄책감을 심어주기 쉬웠던 과거의 당신에게 익숙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당신은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새벽 2시에 오는 연락에 답하지 않고 얄팍한 사과가 뒤따르는 모욕을 더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100번이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려는 그들을 더 이상 받아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혼돈을 위한 부드러운 착륙 지점이 아니며 그것이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이 결코 원치 않았던 한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폭풍처럼 당신의 삶을 드나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말없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이 그 경계선을 지킬 때마다 그들은 통제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들은 달콤한 말로, 죄책감으로, 분노로, 눈물로 그 선을 시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굳건히 버틴다면 그들은 그림자 속에서 시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규칙대로 개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부분은 당신이 더 이상 설명하거나 자신을 변호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경계선을 설정할 때입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그것을 지킬 뿐입니다. 경계선은 자유입니다. 당신이 그 자유 속에서 살기 시작할 때 나르시시스트는 더 이상 당신을 소유하거나
정의하거나 당신의 감정과 삶을 명령할 수 없다는 쓰디쓴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느끼는 명백한 공포, 즉 그들의 통제를 벗어난 당신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넷째, 당신이 그들의 개임을 간파했다는 것에 대한 공포. 나르시시스트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당신이 겪었던 모든 일이 그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열정적인 사랑이나 오해, 혹은 그들의 나쁜 성질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통제하고 작게 만들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의도적이고 계산된 전략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교묘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당신을 조종합니다. 처음에는 칭찬과 찬사로 당신을 받침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라고 느끼게 되죠. 하지만 그들이 당신의 신뢰를 얻고 당신의 마음을 얻고 나면 이야기는 바뀝니다. 그들은 현실을 왜곡하기 시작하고 당신은 스스로가 너무 예민한 건지, 기억력에 문제가 생긴 건지, 혹은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가스라이팅은 그들의 가장 위험한 도구 중 하나이며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정보를 찾고 책을 읽고 이 영상과 같은 자료들을 보며 마침내 아니, 나는 미친 게 아니었어. 조종당하고 있었던 거야 라고 선언하는 순간 말입니다. 일단 당신의 눈이 뜨이면 그들의 속임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 발버둥 칠 것입니다. 피해자 역할을 하고 울고 약속을 하고 당신을 탓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패턴을 봅니다. 더 이상 그들을 기쁘게 하려 애쓰지 않고 경계선을 갖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을 구하려 하기보다 당신 자신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최악의 악몽입니다. 당신이 떠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모든 것을 알고 떠나는 것. 당신은 더 이상 사랑과 고통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변해야 한다는 믿음을 버립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당신을 찾거나 죄책감을 느끼거나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분노로 그들과 싸워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그들의 약속을 믿지 않고 가짜 뉘우침에 속지 않으며 다음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희망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무너뜨립니다. 가면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본에 의존해 살아가는데 당신이 당신의 역할을 그만둘 때 그들은 연극 전체를 잃게 됩니다. 다섯째, 당신이 그들 없이 행복하다는 것에 대한 공포. 나르시시스트의 자존심에 당신 없이 행복한 당신의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큰 상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한 명의 인격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비추고 찬양하고 복종하며 그들의 텅 빈 자아를 채워주는 거울이자 반영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 대해 가졌던 권력을 사랑했습니다. 당신이 떠날 때 그들은 단순히 파트너나 가족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때 자신들의 권력, 매력, 중요성을 비춰주던 거울을 잃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빛나고 성장하고 번성할 때 그들의 환상은 완전히 산산조각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고 당신은 그 주위를 맴도는 행성이라는 왜곡된 세상에 삽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들 없이 미소 짓고 발전하고 기쁨을 찾을 때 그것은 단지 그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보잘것없고 무관하며 대체 가능한 존재로 느끼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 없이는 무너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당신을 견디거나 이해하거나 자신들처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반대를 증명합니다. 당신은 더 차분하고 더 빛나고 더 성공적이며 더 독립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당신이 그들을 그리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다시 사랑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친절한 사람에게 진정으로 사랑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한때 조롱했던 당신의 모든 것, 당신의 온화함, 정직함, 섬세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증오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의 무관심입니다. 증오는 여전히 연결고리이지만 잊는다는 것은 진정한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행복해질수록 그들은 작아지고 당신이 온전한 자신이 될수록 그들의 영향력이 항상 환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행복은 그들이 만들지도 통제하지도 더 이상 일부가 될 수도 없는 것이기에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들을 가장 공포스럽게 만드는 것, 바로 그들이 더 이상 아무런 역할도 이름조차도 없는 당신의 삶입니다. 여섯째,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공포. 나르시시스트가 항상 의지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기 위해 그들이 필요하다는 믿음입니다. 그들은 정서적 의존에 기반한 관계를 구축하여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가치를 어떻게 느끼며 자존감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조종합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만이 당신을 알아보고 이해하며 당신이 충분하다고 느끼게 해줄 수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당신이 그들의 승인에 의존하는 한 그들은 권력을 가집니다. 그들은 칭찬을 한 방울씩 주다가도 비판으로 다시 빼앗아 갑니다. 한순간 당신을 치켜세웠다가 다음 순간 무너뜨립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차가운 부모에게 인정을 구걸하는 아이처럼 당신이 계속해서 그들의 승인을 갈망하며 돌아오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묻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하지? 왜 그들이 내가 충분한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놔두지? 그리고 당신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 가지, 바로 스스로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의견을 묻는 것을 멈출 때, 그들의 칭찬 없이도 당신이 사랑하는 옷을 입을 때, 그들이 보지 않아도 선한 일을 할 때, 그들의 단 한마디 인정 없이도 자랑스럽고 평화롭고 온전하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 그들의 통제력은 무너집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자신만의 자존감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조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허락 없이도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동의를 구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무적이 됩니다. 어떤 모욕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고 어떤 침묵의 처벌도 당신을 흔들 수 없으며 어떤 거절도 당신이 가치 없다고 확신시킬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가 누군가의 시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게 주는 존중에서 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당신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에 대한 공포. 한때 자신이 조종했던 사람이 깨어나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것보다 나르시시스트를 더 두렵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관계 내내 그들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잊게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당신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성취를 폄하하며 그들 없이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면 그들은 나를 존중하지 않을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걸까? 와 같은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압니다.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통제하기 가장 쉽다는 것을.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을 증명하려 하고 기쁘게 하려 했으며 버려질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렌즈를 통해 자신을 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나를 비판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그리고 당신은 기억해냅니다. 당신의 강점, 친절함, 그리고 회복력을. 당신은 당신이 준 모든 사랑, 당신이 보여준 모든 인내,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혼돈 속에서도 지켜낸 모든 선함을 기억해냅니다.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것은 하룻밤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니, 나는 부족하지 않아. 나는 과민 반응하는 게 아니었어. 나는 존중과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는 작은 순간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하고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일에 다시 투자하기 시작할 때마다 당신은 잃어버렸던 자신을 한 조각씩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깎아내려 자신을 높일 수 없습니다. 당신의 불안감을 이용해 당신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평가에 당신의 자존감을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폭풍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며 당신의 가치는 그들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당신의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존재가 됩니다. 8째, 당신이 그들의 거짓말을 폭로할 것이라는 공포. 나르시시스트는 평생을 가면 뒤에 숨어 살아갑니다. 그들은 매력적이고 자신감 넘치며 심지어는 이타적인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세심하게 구축합니다. 이 거짓된 이미지는 그들의 생명줄이며 이것이 무너지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가면 뒤의 진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문이 닫혔을 때의 그들의 분노, 비판, 그리고 냉담함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공허한 약속과 조작적인 행동을 경험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과 당신에게만 보여주는 모습 사이의 극명한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이 입을 여는 것입니다. 당신이 친구, 가족, 혹은 새로운 파트너에게 당신이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 당신이 그 사람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 그들은 미친 사람,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 혹은 불안정한 사람으로 당신을 깎아내리려 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오래된 수법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힘이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차분하고 사실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인 비난 없이 이야기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복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결과를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말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구축한 완벽한 세상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자신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그들의 통제력을 위협합니다. 당신이 진실을 말할 때 당신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잠재적인 피해자들도 보호하게 됩니다. 9째, 당신이 그들의 조력자들, 이른바 플라잉 몽키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공포. 나르시시스트는 혼자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거짓말을 믿고 변호를 퍼뜨리며
당신을 고립시키는 조력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이들은 가족, 친구 혹은 동료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당신에게 그 사람의